네. 3기 1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연이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강남구 대치동의 엄마 아파트입니다. 엄마 아파트 이게 35평형인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여기 35평형이고요. 35평형인데, 여기 현재 청소 12층이잖아요. 그죠? 전체 청소 14층입니다. 14층 중에서 12층에 해당되고 있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재건축의 어떤 메리트에 따른 어떤 투자. 근데 보니까 이게 2023년 6월 달에 보니까요, 24억 8천만 원에 거래된 사례가 하나 있어요. 모두 이제 14층입니다. 14층. 14층인데, 요건 같은 경우 보니까 얼마에 낙찰됐습니까? 이게, 아이구야, 45명이 엉찰 돌았잖아요. 그죠? 45명이 입찰했는데, 개정인데 1등 한다는 게 참, 이게 법원 경매는 2등은 세상 쓸모없어요, 봐가지고. 1등만 살아남는 아주 더러운 세상이 법원 경매잖아요. 내가 2등으로 떨어진 사람이 대가리 1등하고 말이지, 많은 차이로 떨어져요. 바보 멍텅구리지, 막. 그런 거 쪽팔리지 얘기하면 안 돼요, 봐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44명은 뭐다, 이게. 김모 씨, 이 사람 덜러리지, 덜러리. 근데, 이분 보니까 26억 5,200, 뒤에 보니까 88만 9천 원 쓴 거 보니까 이 양반은 막 낙찰에 대한 어떤 열망이 대단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24억 8천만 원에 최근에 이게 보니까 2023년, 저번 달에 6월 달에 거래된 적이 있어요. 이건 이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이게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럼 일반 매매에서 부동산 중개업소가 사지, 만다고 법원 경매가서 이 짓거리 하냐, 이게.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다니까요. 강남구 대치동 엄마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토지를 허가구역으로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뭐 자꾸 반복됩니다만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 조건은 뭐지? 니 들어가 살아라, 이거지. 근데 경매는 뭐다? 허가를 안 받습니다. 허가를 안 받기 때문에 니가 들어가 살든지 말든지, 허가를 안 받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허가를 안 받기 때문에 강남구청에서 전에 신경도 안 쓴다 이거죠. 그럼 아이고 내 전세 나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임차인 구해가지고 나의 어떤 자금을 또 융통을 할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 앞으로 이제 재건축에 따른 어떤 부동산 값어치가 상승될 것도, 아마도 앞으로 이분이 26억 5천만 원에 낙찰 받았잖아요. 현재 2023년 5월 18일 낙찰 받았네, 그죠? 받아가지고 대금 납부는 올해 7월 달에 했네, 그죠? 7월 달에 했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명도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한 2, 3개월 걸리겠죠. 그럼 올 추석 지나고 나서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30억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몰라요, 봐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는요, 제가 여기다 사건번호를 딱 메모 안 해드렸습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사건번호를 다 일일이 다 메모하셨다가요, 요거 몇 달 후에, 부동산 실거래 사이트 아니면 네이버 부동산 있잖아요. 요거 딱 들어가셔가지고, 강남구 대치동의 엄마 아파트 35평이 이게 현재 실거래 거래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천천히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시라니까요. 비교 분석해 보니까 30억이나 엄마야. 그러니까 이렇게 질러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알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뤄서 이제 입찰 결정을 하는데 내가 나름대로 어떤 판단 기준이 되잖아요. 그죠? 단지 법안에서 평가, 감정가 이거만 탁 쳐다보고, 권리분석만 탁 쳐다보고, 백날 해봐야 되는 거 안 되지. 안 된다니까. 죽어도 안 돼. 제가 장담합니다. 진짜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이 건도 보면요, 뭐, 권리분석은 뭐, 크게 뭐 없어요. 뭐, 권리분석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이거? 딱 보는 순간 0.1초 안에 끝나버리지. 뭐가. 저당권자 이 사람이 경매 신청했다는 끝나버렸지, 뭐, 봐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봐가지고. 청구액이 보니까 24억이니까, 와, 이거 상대적으로 경매 취하의 가능성 여지는 아마도 없을 것 같지 않느냐. 근데 낙찰 받았는데 경매 취하되면 또 어떡한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하면. 경매 취하된다는데. 어쩔 수 없다. 근데 물론 낙찰되었을 때에 경매 취하된다 하더라도 낙찰자한테 경매 취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채무자는 이제 법원에다가 경매 취하서하고 경매 취하 동의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 낙찰자 입장에서 나 경매 취하 동의서 안 써줄 거야. 나는 죽어도 못 써도 내가 엄마 아파트 이거 하나 낙찰 받으라고 말이지. 이빨이 몇 개 빠졌다 이거지. 밤에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안 해준다 그러면요, 저쪽에서 알았어. 너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뭐 임의경매잖아요. 임의경매죠. 임의경매다 그러면 낙찰자 경매 취하 동의서 없이도 그냥 경매 취하됩니다. 강제경매 같은 경우도요, 낙찰자 있는 상태에서 낙찰자 경매 취하 동의서를 안 써준대요. 알았어, 너 가.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경매 취하될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낙찰 받고 나서 말이죠. 채무자 측에서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서 저기요. 경매 취하동의서한테 써주면 안 돼? 그러면 응? 하면서 그다음부터 여러분들 알아서 대화를 하셔야죠. 그죠? 네. 구체적으로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시라. 돈을 얼마나 받으시라. 이거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라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로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말이죠. 그러면요. 일로 와요. 해가 경매 취하동에서 써주고, 뒤에다가 인감증명, 동사무소가 내 돈 들어가 인감증 한도 띄어가지고 그냥, 채무자한테 주고, 앞으로 잘 사시라고 이러면 복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도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어쨌든 현재 이게 이제 두 건에 대해서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지금 현재 말씀드린 사건 내용을 보면은, 현재 법원 경매,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자금이, 이 건 같은 경우 뭐 투자금이 몇십억이 되잖아요. 그죠? 몇십억이 되는데, 물론 그 자금이, 내 투자 자금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더라. 그러면요, 또, 나의 자금에 맞는 물건을 내가 찾아야겠죠. 그죠? 이 건 같은 경우는 내가 몇십억 투자했으니까, 단기간 내 몇 억의 수익을 올린다. 그러면 나는 몇 억을 내가 배팅했다. 이게 몇 억 배팅했으면요, 단기간 내에서 최소한 몇 천만 원 수익은 올려야만 된다. 이거죠. 그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윤집님 같은 경우도 그때 사건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어쨌든 보셔가지고요. 하나 툭 해가지고 몇 천만 원 툭 떨어지면, 이게 한번 해가지고요. 그 어떤 수익금이 내 통장에 딱 꽂히는 게 눈으로 딱 봐야 된다니. 그래야 사람들이 획하게 또 돌아버린다니까. 돈 맛을 봐야지만 도는 것이지 맨날 앉아가지고, 그러면 어려지고 맨날 말소기준 권리가 어쩌고 말이죠. 독수리 외형제가 저당권의 압류, 가압류, 담보가 느낌, 강제경매 어쩌고 저쩌고. 맨날 전세권 때려는 이런 경우는 말소기준 권리 된데, 그 백날 떠들어봤자 필요가 없어요, 봐가지고. 그럼 어떡한다도 낙찰 받아가지고 결론은 임차인 내보내고 임차인 명단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봐가지고. 악질도 제 경험상으로는요, 그냥 악질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사병, 저는 과거에 어지간하면 옛날에 딱 한 번 집행관 대동해가지고 확 짐 꺼지면 내가 볼까 그러니까 그때 가서 채무자가 꼬리를 팍 내리면서, 그때 아침 6시에 갔어요. 예. 자양 3동쪽이겠는데. 서울 광진구입니다. 그 봐가지고 아침 하도 말 안 듣고 뺀질뺀질 걸어가지고 그 채무자가, 소유자가 거주와 있었는데 새벽 4시에 가가 말이지. 아들 그때 큰 애가 여자애고 작은 애가 남자인데 고등학생, 중학생이더라고. 아들 이제, 학교 가려고 이제 일찍 일어나잖아요. 근데 봐가지고 갑자기 말이지, 아저씨들 말이지, 한 10대 명 우 들어가니까 아들 놀래요. 눈이 끔뻑끔뻑하고 말이지. 채무자도 뭔 일이냐고 그러면서, 그래서 집행할까 말까 먼저 물어봐요. 집행할까 말까요. 그래서 이때여서 채무자 이 양반이 그 자리에 완전히 꼬리를 내리면서 이게 잘 없어요. 봐가지고. 악질이 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집행을 하면은 하는 것과 집행을 안 하는 것까지 집행 비용이 차이가 좀 납니다. 이거 한 10여 년 전에 했는데, 그때는 제 기억으로 하면 한 200만 원 채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법원한테 납부한 것이. 근데 집행을 안 해가지고 한 절반 이상 다시 거슬러 받았던 것 같아요. 그거 받아가 다시 그 사람한테 내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건 처음부터 부수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신경 쓰지 말라니까. 내가 낙찰 받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얼마 내야 되는, 그런 시절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고. 낙찰이나 받아보라고. 낙찰 받고 나서 걱정 안 하고. 낙찰 받기 전부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까 말까? 일단 낙찰이나 받아보죠. 낙찰 받아가지고 단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그 현찰이 내 통장에 딱 꽂히는 거 보면서 그때 여기에 돈이 되는구나. 그게 하나 동기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한테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반드시 돼 있어요. 봐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제 말을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지. 제가 맞잖아요. 그죠? 어쨌든 봐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 경매 사건, 이 낙찰된 사건은 최근에 낙찰됐습니다만은, 이런 현재 분위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법원 경매는 뭐냐? 그러니까 법원 경매 말고도 법원 경매지 뭐. 이게 보면 무슨 강제 경매, 임의 경매, 이건 제가 자세하게 깊게 말씀 안 드릴게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사듯이 우리 법원 가서 부동산 산다. 뭐냐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기 채권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확 그냥 강제경매 신청. 물론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도 있습니다만은 봐가지고 물상 보증인이 있었을 경우는요, 채무자 명의가 아니고 물상 보증인의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력구제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자력구제가 뭡니까?
내가 돈 꿔줬으니까 빨리 돈 내놔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멱살 쥐어잡고 쥐 흔드는 게 자력 구제잖아요. 그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게 뭐 임의경매, 막 강제경매, 이게 앞으로 우리가 방송 진행하면서 임의경매, 강제경매에 대해서 맨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소멸 기준 권리, 이게 권리 분석이에요. 권리 분석에 여러분들 목매 달지 마십시오. 법원 경매 하니까 법률적인 용어가 어렵다 하는데, 어려운 거 있으면 그냥 패스해봐요, 패스. 거기에 어려운 게 있다 해가지고 탁, 그게 걸려가, 거기에 탁 집착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진도가 안 나가요. 어려운 게 있네. 몰라. 그냥 넘어가 버려. 그러고 나서 또다시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면, 이게,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이해만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시고 석사, 박사 논문 쓰시는 거 아니죠? 그죠? 논문 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딱 그런 사안을 보고, 경매 정보지를 보고, 요건 내가 감만 잡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권리 분석이란 뭐 대법원 판례를 찾고, 물론 저도 방송하면서 대법원 판례 이것도 말씀드리는데, 결론은 뭐다, 이게? 결론은 버킹검이 아니고요. 결론은 뭐 봐가지고 경매 투자에서 돈 버는 것이다. 그러면 돈이 뭔지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하시고요. 법원 경매는 어려운 거 해가지고요. 좀 어렵지 않다고 나오십니다. 법원 경매는 안 어려워요. 왜냐? 어려운 거 있으면 안 하면 돼요. 제 말씀이 농담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니까 저는요. 제가 딱 봐가지고 어려운 거 있으면 안 해요. 봐가지고. 그죠? 10년, 20년 만에 한 번씩 나올 똥 말 똥한 그런 사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질문 주실 때,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는 학교 다니지 공부하는 기지 봐가지고. 여기서 뭐다 돈 버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지, 공부는 저 대학원 들어가시라니까. 근대부동산 대학원 들어가십시오. 근대부동산 대학원 보면 석사, 박사 과정이 있어요. 이제 대학교 동기도 하나, 교수로 재직 중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들어가서 공부하시라니까. 여기서 뭐다 이게, 스킬을 배우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제 땀 좀 닦고 해야지. 오늘 첫 시간이고 해가지고 제가 쫄았어요. 긴장을 많이 해버렸어요. 긴장을 많이 하면서 땀을 많이 흘립니다. 자, 그리고 어디에 보니까 안서범님, 손대표 부동산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곽충건 회장님 들어오셨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꿈드림님, 네 감사합니다. 꿈드림님 그때 저한테 문자 주셨던데 그냥 앞으로 마음은 전화 주세요. 그냥 전화 주셔가지고 근데 그 전세권은 꿈드림님 질문 내용에 보니까 공동주택인데 전세권 설정인데 전세권 등기부등본 보면요, 전세권은 건물에만 전세권이 설정됐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돼요. 그런데 또 대법원 판례를 보게 되면요, 예를 들어 101호가 건물 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건물 부분에 전세권 설정되었다 할지라도 전세권 효력은 저 밑에 대지에 대한 사용권, 대지권에까지도 전세권 효력이 미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효력이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정된 전세권은요, 비록 등기부등본상에는 건물에 대한 등기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세권에 의해서 공동주택의 경우는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에디킴님 감사합니다. 네. 류병직님 아까 인사 말씀 드렸나요? 핑크님 바지, 실제 그런 바지 있어요. 앞선 바지, 뒷선 바지 말이지. 우리 그런 거 안 당하려고 하면 컨설팅 업체 가서 여러분들 컨설팅 하세요. 괜찮습니다. 이 컨설팅 업체도 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진짜 정직한 컨설팅 업체도 있는데 간혹가다 우리 인간사도 다 그렇잖아요. 다들 착하잖아요. 착한데 간혹가다 못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안 당하려고 하면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화호 노랑부리님 감사합니다. 유미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들어오시면 안 되죠. 종종 오셔야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윤집님 잘 진행되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 채팅창에 보니까 윤집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뭐 최근에 경기도 모초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낙찰 받으셨는데 그 잘만 하게 되면 뭐 정확하게 수익이 얼마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꽤 괜찮아요. 어제가는 사람 1년치 연봉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괜찮잖아요. 안 괜찮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가는데 한 5천만 원 수익 생겼다. 양도소득세, 얼마 내나요? 이 차락이,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5천만 원 낙찰 수익 생겼는데, 아이고, 나중에 세무서에서 양도소득 2천만 원 내라고 그러네. 좀 아깝지, 그러면은. 저도 좀 옛날에 돈 내는 게 아깝습니다. 그런데, 아까보다 그래도 내가 2천만 원 내더라도 3천만 원 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하시고 또 다른 쪽으로 이게 재투자하셔가지고 수익을 올리고, 이름으로 인해서 본인들 어떤 실전적인 감각을
자꾸 높이시다 보면요. 이건 뭐 정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법원 경매는요, 내 머릿속에 경매 투자와 관련된 그런 스킬입니다, 스킬. 예? 예. 지식이 들어있으면요, 그냥 볼펜 잡을 힘만 있으면 돼요. 다음, 두 번째 뭐다?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정도, 그 정도만 체력만 있으면 충분히 이건 하실 수가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유미님은 라방 시간에 알바 중이시네. 네네. 어쨌든 알바 중이시면요, 제 방이라도 보셔가지고, 그렇죠. 어쨌든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절대 이게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날 손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귀중한, 감사합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래서 법원 경매는 어렵지 않다. 일단 그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요, 부동산 권리 및 가치 분석. 이게 보면요, 이게 법정지상권 뭐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요 내용은 말이죠. 지금 제가, 이거를 지금 먼저 이거 법정지상권 지분경매 유치권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초벌구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일단 제가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물건 해가지고요. 진행 중인 경매 물건 해가지고 몇 개를 제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준비했기 때문에 요 몇 개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7월 19일 날에는 어떤 겁니까? 이게 요거지 이거 이게 부동산 권리 및 가치 분석. 그죠? 그래서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올라가고 뭐 이런 우리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수요 공급을 원리하면 가격이 올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이 늘어나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예를 들자면 뭡니까?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에서 보니까 우와 하룻밤 자고 나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네. 그러면 생산 라인을 풀 가동해가 막 공급을 많이 늘릴 거 아닙니까? 그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늘어나네. 공급이 늘어나면 어떡한다 하더라? 수요자 입장에서, 어제는 100만 원인데 오늘 갑자기 150만 원 하네? 수요가 줄어든다, 이거죠.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떨어진다. 이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그 가격이 떨어진다. 이게 수요 공급의 원리인데,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갑니다. 이상해.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가버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래 말씀드리게 하고요. 일단 제가 여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현재 진행 중인 물건인데요. 요거 하나 좀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 가격 아니십니까? 이게 어떤 경우 보면요. 고가로 평가된 물건들이 있어요. 관악구 신림동인데요. 특히 빌라 같은 경우도 보면 이 물건 아파트잖아요.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고가로 평가됐더란 말이죠. 근데 이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요. 가격을 감을 못 잡아요. 이게 보면요. 이 본건 같은 거 18.03평이니까 이게 23평형으로 나옵니다. 23평형이고요. 본건이 19층이잖아요. 그죠? 19층인데, 여기 보면 1차 감정가격이 6억 2,400이죠. 그죠? 6억 2,400만 원인데, 2023년, 올해입니다. 2023년 5월 달에 보니까 5억 3천만 원에 거래된 게 하나 있어요. 응? 그죠? 만약에 6억 2,400만 원이 정당한 값어치를 반영을 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이 지역 일대가 향후 부동산의 가치 상승 요인이 있다. 뭐 예를 들어 뭐 재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당장 이 단지가 재건축을 안 한다 할지라도 이 단지 바로 옆에 보니까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쪽 하면요, 또 풍선 효과에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봐가지고 제 생각인데 서울은 서울입니다. 이제 서울은 서울인데 또 이제 앞으로는 서울 중에서도 뭐다 한강 라인을 끼고 있는 구 있잖아요. 구. 그러니까 한강 라인을 끼고 있다니까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또 동작구, 그죠? 영등포구. 또 강북 쪽으로 보면은 광진구, 성동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요 라인 쪽에는 보니까 요 최근에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부동산 값어치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하락됐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 제가 제 사무실이 광진구 자양동에 있습니다만 광진구 자양동 쪽에는 별로 큰 어떤
어떤 그 뭐 가격 하락의 요인이 아니고 가격 하락이 없었어요, 봐가지고. 없고, 오히려 지금 현재 보면은 이런 빌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이 종종 많이들 오시더라고. 특히 이제 이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가지고 모아주택인가요? 이런 게 있어. 발음이 잘 안 됩니다. 모아타운. 모아타운이 아마 이게 자양동 요쪽을 해가지고 현재 그 시행사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근데 마침 보니까 그 경매 물건이 모아타운 지역 내 있더라. 그럼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질러버려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른다 캐가 너무 확 지르면 안 되고 전후 사정을 딱 봐가면서 질러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죠? 일단 근데 그렇게 보시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요 본건만 볼 게 아니고 주변에 뭔가 좀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겠는가 그걸 보는데 만약에 없다더라 그럼 뭐가지고 이제 5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단 말이지. 5억 3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무슨 저 보고 6억 2,400 그건 1억 원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번에 이제 7월 20날 해가지고요. 3억 9,936만 원에 뭐 이제 경매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날짜 뭐 낙찰되겠죠. 낙찰됐는데 얼마에 낙찰될까 그건 진짜 몰라요. 간혹가다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경매 사건번호 딱 이게 얼마 쓰면 될까요? 그래서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알 방법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권리분석도 보면요. 이게 권리분석이 거의 다 건저당권이 선순위로 되어 있어요.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임의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끝난 거야, 봐가지고. 그리고 이제, 김땡땡, 이분은 채무자금 소유자랍니다. 끝난 거지, 뭐, 봐가지고. 그럼 전입신고 한번 빠르더라도 이 사람 임차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임차인이 아니더라. 그러면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관리비가 한 67만 원 정도, 미납되어 있네요. 물론 그렇습니다. 관리비 같은 경우도 이거 뭐 따지시는 분들, 이게 따질 건 따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관리비도 보면요, 공용 부분과 전용 부분은 나눠지잖아요.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관리비 미납된 게 한 67만 원 되거든요. 이게 낙찰 받는다 그러면요, 저 관리비 미납된 게 저는 안 따집니다. 그냥 안 놔두거든요. 내가 이거 갚을 테니까 니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딜을 해버리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말이지. 전용 부분은 당신이 썼으니까 당신이 누구다? 이 물건의 경매 부동산 소유자거든요. 당신 네가 부담하고 그럼 나머지 공용 부분만 낙찰자가 부담하는 걸로 대법원의 판사님들이 이야기했어. 그렇기 때문에 난 공용 부분만 부담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아니면 또 관리사무소에서 아니야 지금 봐가지고 관리비가 한 67만 원 정도 미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안 주면 당신 이사 못 들어오지 마. 그럼 당장보다 이사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체납 미납된 금액 67만 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주고 나서 밤에 잠자면서 생각해보니까 억울한 거야. 그래가지고 씩씩 끌어가지고 어떻게 한다더니 국가기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국가기관에 아니고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되게 하는 것이죠. 뭐 부당이득인가요? 소송해가지고 67만 원 중에서 공용 부분은 얼마? 아이고, 그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저는 만약에 관리비가 어떤 데 보면 2천만 원, 3천만 원 미납된 것도 있어요. 그런 건 좀 따져봐야지. 그래서 한 건 돈 1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아예 그냥 몰라. 이걸 해서 이제 낙찰자하고 임차인 간에 있어서 이제 퉁치는 이런 쪽으로 이제 뭐 접근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어쨌든 고가로 평가됐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야, 이게 자료를 너무 많이 준비해가 말이죠. 511897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이것도 고가로 고가 높은 금액으로 평가됐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2023년 7월 달에 여건이 보니까 요게 18.13평이니까 24평형입니다. 이게 2023 이번 달이잖아요. 7월 달에 3억 하고 또 하나는 3억 1천만 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다. 근데 이게 보니까 4억 5천 같으면 높아도 엄청 높죠. 그죠? 그러면 실제 3억 1,700만 원 요게 이제 현재 시세를 반영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 감정 평가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봐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요. 가격 시점이 2022년 6월 9일이잖아요. 이거. 아마도 이때는 이 정도 값어치가 나갔던 것 같아가는데 지금 현재 2023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매 물건 보실 적에는 항상 감정인이
감정인이 이 물건에 대해서 언제 감정했냐? 이게 가격 시점입니다. 이게. 이 가격 시점이 항상 보셔야 돼요. 그죠?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2022년 6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인이 이걸 평가해 보니까 얼마? 4억 5,300이더라. 그런데 지금은 이제 2023년 7월 기준에가 3억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된다. 이만큼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죠? 떨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이 날짜 입찰 들어가면 안 되지. 이 날짜도 입찰 들어가면 안 되지. 모르죠. 이 부분에 보니까 어쨌든 항상 우리는 이 본건 아파트, 경매 물건 또는 그 주변 지역의 어떤 개발 가능성 여지를 판단해가지고 가치 상승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 가격을 높게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평범한 주거단지다 그러면요. 이 날짜 쓰면 안 되지, 그죠. 쓰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 들어봐가지고, 요 날짜는 아마 2억 2,100만 원에 이 날짜만 누가 낙찰 받을 것 같아요. 받는데 이게 또 변경이 하나 있으니까 변경이 있으면 이 변경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가가지고 아쉬운 소리 하는 거거든요. 2023년도 4월 10일 날 기일이 잡혀 있는데, 야, 이 날짜 이거 한 번만 패스하게 패스. 기일 한 번만 연기시켜 달라 이거지.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자한테 가가지고 정말로 그냥, 간 빼고 썰개 빼고 다 빼내야 된다. 빼내야 된다. 그럼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뭐다? 채무자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있다, 미련이 없다. 그냥 2판, 4판, 공사판 해가지고 만세 불러버린다 그러면요, 변경 이렇게 안 해요. 그냥 그대로 경매 진행시켜버린다니까. 그리고 관리비도 막 몇백만 원 막 확 그냥 적립이 돼버린다는 것이고, 미납된 것이. 그래서 아마도 이 날짜에는 일찰, 낙찰이 되겠죠. 근데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매가, 우리는 법원 경매는 항상 경매 취하에, 경매 취하의 가능성은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낙찰 받았으니까, 아싸! 해가지고 그냥 낙찰 받자 말자 소주 막 대낮부터 낮술 먹고요. 헬렐레 했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담당 경매 회장이 말이지. 경매 취하됐다고 경매 입찰 보통 찾아가라고 띠리릭 전화 오면요. 얼마나 그냥 뚜껑 열리는지 압니까? 그래서 낙찰 받고 나서 대금 납부할 때까지 술 먹으면 안 돼요. 봐가지고. 술 먹으면 안 되고, 대금 납부해도 손치더라도 낙찰자 입장에서 때는 봐서 낙찰자한테 불리한 그런 경우가 발생될 여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죠?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일단은 취하가 안 된다는 전자에서 권리상에 있어서도 보면 권리분석, 이거 간단하잖아요. 권리분석 이게 실제 보면 간단하다니까. 간단해.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안정현 경매스쿨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권리분석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경우, 또 실제 경매 사례입니다. 제가 막 소설 나부랭이 쓰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런 경매 사례가 간혹가다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튀어나왔을 적에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그냥 일반적인 물건은 그냥 보통 평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한권 해가지고 1순위가 신자가 아마 신한은행 같네요. 그죠? 소유권 이전되면서, 이게 우리은행인가요? 2순위가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2순위가 경매 신청했는데 보니까 1순위에 이게 임차인이 없다고 그러고, 신한은행의 설정 금액이 1억 8천만 원이잖아요. 1억 8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 건 같은 경우에 현재 2억 2천, 이 날짜 2억 2,100만 원, 197만 원이니까 이때는 민사집행법 몇 조, 102조에 의한 무익여와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7월 20일에 들어가서 낙찰 받아야지. 요거 한 번 더 유찰된 상태에서 다음 기일 날 들어가 받아야지. 인천 같은 경우는요, 이게 한 번 유찰에 따른 저감률이 몇 프로냐? 그러니까 30%입니다. 그러면요, 2억 2,100만 원, 197만 원 곱하기 30% 해버리면요, 다음 기일날 1억 5,500만 원 됩니다. 다음 기일날 보면, 내가, 한 번 더 유찰되면 1억 5,537만 9천 원 되는데, 이때 내가 1억 5,600만 원 써야지. 이런 참 막대기 같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봐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 건 같은 경우 최소한 1억 8천만 원 이상으로 입찰을 썼어야 되는데, 이 물건 말 그대로 매가가 3억 하는데 1억 8천만 원 이상이다. 2억에 내 낙찰 받는다고 말 그대로 1억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경우는 절대로 발생이 안 된다. 혹시나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기대조차도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경매 인구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하나 제가 나중에 방송할 적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만약에 이 물건에 대해서 입찰 들어가신다 그러면요,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창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인천에서 2022 타경에 51만 1,897호 요 사건 번호 딱 입력하셔가지고 검색창입니다. 엔터를 쳐보시라고. 요거 지금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 하면요, 뭐가 뜨느냐 그러니까
바쁘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요 하나만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요, 이게, 2022 타경에, 2022 타경에 51만 1,897호. 이게 뜨잖아요.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컨설팅 회사도 있잖아요.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사건입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2022 타경에 511897. 그러니까 내가 입찰 들어간다 그러면요. 이렇게 저기 사건을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요. 컨설팅 업체에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이것도 한번 참고로 보시고, 그죠? 참고로 보시고, 또 이제 내가 입찰 들어갈 물건인데 막 컨설팅 업체에서 막 물건을 막 볼로그에도 엄청 많이 올려놔봤어요. 와, 그럼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 사람들 뭐 해봐가지고, 어쨌든 낙찰 받아가지고, 낙찰 받아야지만 자기들은 먹고 살잖아요. 그죠? 이게 이게 보니까 이것도 보면, 보세요. 상당히 많이 이게, 올려놨다고. 아니, 로그인은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 자, 올라와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네이버에, 입찰 들어가시고자 하는 사건에 있어가지고는요, 여기 검색창에다가, 사건 번호를 딱 입력하신 상태에서 엔터를 딱 쳐보게 되면요, 과연 이 사람, 이 물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접적이나마 어떤 경쟁률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낙찰 받으려면 어떻게, 그렇게 해가면 너무 무식하게 막 지르면 안 되고, 제가 볼 땐 거의 시세에 준하는 금액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찰 금액을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낙찰 받을 확률이 떨어집니다. 아까 정도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125%가 써버려서 1차 기일날 썼잖아요. 시세 이상을 막 써버린다니까. 썼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바보 멍텅거리냐. 절대로 그 사람들 바보 멍텅거리 아니에요. 앞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죠? 바둑 고수들은 뭡니까? 바둑돌 놓으면서 앞으로 10수, 20수 앞을 내다보고 바둑을 두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지 요것만, 경매정보에서 요것만 탁, 이 최저 가격만 딱 쳐다보고 있으면요. 먼 미래가 앞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일기가 아니죠. 3기 1강 방송인데요. 제가 막, 앞뒤 경향도 없이 막 이것저것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말씀도 드렸고, 7월 언제입니까? 이제 19일 모레입니다. 수요일 날은, 여기 이 부동산 권리 및 가치 분석에 온 신경을 해서 법정 이상권 지분 경매 유치권 하고요. 또 여기 경매 투자로 쉽게 돈 버는 힘들어요. 힘든데 어쨌든 봐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현재 진행 중인 물건을 제가 사실은 둘, 넷, 여섯, 여덟, 오늘 9건 뽑아놨어. 9건을 다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요 나머지 이제 7건에 대해서는요, 7월 19일 날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방송 참여하셨던 분들은요, 가능하시면요, 본방사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본방사수 하시고, 억지로라도 이게 화면상에서 1시간이 시간이 참 길어요. 그러다 그냥 인내심 가지시고 보시고, 특히 집에서 뭡니까, TV에 유튜브 다 되잖아요. 유튜브 되면요, 그냥 큰 화면에서 집에서 댁에서 시청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또 내일하고 모레는 충청 이하 남부지방에 비가 엄청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